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날리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어이구, 날리님. 네, 안녕하세요. 난리가 났네요.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 그냥 두꺼운 거라서. 두껍다고요? 목소리가. 이거 목소리가요. 예, 굉장히 네. 중저음에 굉장히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정말 잘생겼을 것 같다 이러는데. 네네. 네,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은 네.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날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약 한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제가. 잠깐만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네. 렛츠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외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닉네임 난리잖아요. 네. 난리 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렛츠가 하면 난리 난다! 이렇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좀 웃겨도 그냥 편집점 네. 잡는 거라서 그때만 잠깐 네. 나와요. 네. 자,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난리 난다! 오케이, 갈게요. 네.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이고요. 갓 20살이 되었을 때 겨울방학 때 제 친구 중 한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서 친구 아버님 차를 타고 저포와 친구 4명에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놀았어요. 드라이브. 네, 대전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놀면서 한 21시쯤 되었을 때 다 같이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운전하는 친구가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먼저 향했어요. 첫 번째 네. 친구가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 파남동이라는 곳에 살아서 첫 번째로 그 친구네 집으로 향했죠. 근데 그 친구네 집이 아파트인데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가면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를 주차를 하고 친구들이 담배 한 대 피고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좀 가기가 싫었어요. 이상하게 그냥 좀 귀찮아서 너희들끼리 피고 와라, 나는 여기 차에 있겠다 이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제가 조수석에 타 있었는데 제가 의자를 뒤로 좀 당기고 휴대폰을 보면서 있었다가 제가 그냥 사이드 미러를 쓱 보게 되었죠. 쓱 봤는데 차의 바퀴 쪽, 그러니까 밑에 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낮은 포복 자세죠. 그 자세로 그 뒷바퀴에서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뒷바퀴 안에서. 네, 그냥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기어오고 있던 거예요. 뒷바퀴 예. 쪽에서.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제가 다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각도에서 사이드 미러를 보았을 때 거기가 절대 보일 수 없는 각도인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거를 보고 나서 차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담배를 피고 나서 이제 친구 한 명은 집으로 올라갔고 저 포함해서 3명이 남았는데 나머지 친구 한 명이 대전에서 가까운 옥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알죠. 그래서 그 옥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뒤에 타 있고 그 친구가 내비를 찍고 옥천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느 순간 말이 없는 걸 보니 잠이 들었고 이제 저랑 운전하는 친구랑 떠들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옥천이 생각보다 되게 시골이에요. 되게 저희가 갔던 길도 왕복 2차선 도로에다가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친구랑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앞이 비치잖아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근데 오른쪽 편에 무슨 바위 아니면 회색깔 조형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네. 거기 어떤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서 있었는데 제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도 고개를 따라서 계속 끝까지 응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봤던 그 귀신인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친구한테 너도 봤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가 이 시간에 왜 사람이 여기 있는지 막 하면서 약간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주차장에서 있던 일을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 너희가 담배를 피러 갔을 때 내가 귀신을 봤다. 근데 아까 그 바위에 있던 귀신이 아까 그 귀신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하니 너 오늘 운전을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다. 뭐 졸리면 나한테 꼭 말을 해주고 좀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고 예. 그러면서 계속 떠들면서 가고 있었어요. 일부러 조금 노래 소리도 좀 크게 틀고 그렇게 막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차가 비포장도로로 좀 들어가고 얼마 안 있다가 내비가 종료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작은 숲이었고 앞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비가 끊긴 거죠. 그래서 뒤에 있던 친구를 깨워서 내비를 확인해봐라. 주소 제대로 찍은 건지 너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친구가 내비에서 주소를 확인을 했고 주소 잘 찍었다 하고 내비에서 다시 그 주소로 찍어도 또 도착했다고 뜨는 거예요. 목적지에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예. 이제 저도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무서워져서 내비에다 옥천이라고 치면은 보통 시청 같은 데를 알려줘요. 일단은 거기를 찍고 나갔어요. 나가서 길 쪽으로 나가서 친구가 아는 길이었나 봐요. 그 친구가 말로 해서 이제 그 친구 집에 아무 일도 없듯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그냥 별일 아닌 듯이 거기에 또 제대로 도착을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다 같이 내려서 담배를 하나 피고 그 친구는 집에 들어가고 저랑 운전하는 친구 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가야 되는데 또 한 번 친구한테 제가 당부를 했죠. 졸리면 말을 하고 운전에 집중하고 내가 계속 말을 걸 테니 우리 얘기하면서 재밌게 가자. 별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대전으로 향했죠, 저희가. 그러면서 일부러 되게 시끄러운 노래도 크게 틀면서 친구랑 되게 하하호호 하면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치 짠 듯이 한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얘기를 잘 하다가. 그래서 저도 아차 싶어서 운전하는 친구를 봤는데 얘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친구 오른쪽 어깨를 탁 치면서 야! 제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눈을 팍 뜨면서 브레이크를 막 밟으면서 가다가 가로수에 살짝 밟고 차가 멈췄어요. 근데 저도 친구가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저도 당황한 나머지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서 너 왜 눈을 감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도 친구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었고 예. 친구가 좀 진정될 때쯤에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눈을 감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랑 재밌게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는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이니 사이드 미러도 보고 백미러도 보고 이렇게 가지 않냐. 저랑 얘기를 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딱 봤을 때 어떤 여자가 저희 차 뒤에 매달려서 저희 쪽을 보고 웃고 있더래요. 막 입이 찢어진 듯이. 그거를 걔가 딱 보고 나서 제가 그때 어깨를 이렇게 딱 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도 친구도 너무 무서워서 일단은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차를 뒤로 빼서 대전으로 이제 빨리 가자고 해서 다시 대전으로 향했죠. 근데 여기서도 또 대전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도착을 했고 아무 일도 없듯이 저희 집까지는 거기서 너무 멀기도 하고 서로 무섭기도 한 상태여서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하고 차를 주차를 하고 내려서 친구네 집을 가는데 그 차 뒷유리 있잖아요. 거긴 성인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손바닥 자국이 다다다다 이렇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예. 빈틈없이. 예. 그거를 보고도 저희가 좀 많이 놀랐죠.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묻어 있는지. 아마도 그 귀신이 그런 건지. 그래서 일단 얼른 집으로 올라갔고. 예. 그러고 저희는 잠이 들었죠. 근데 또 뭐 가위를 눌리거나 그런 것도 없이 또 잘 잤어요. 잘 자고 일어나서 저희 큰 고모분이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매년 부적도 써주시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다음날에 자고 일어나서 저희 큰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있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그거 뭐냐 이러면서. 네, 저희 큰 고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은 이제 개라고 하셨어요. 고모가 봤을 때도 뭔가 이상하다. 근데 아무래도 너가 무언가가 보인다는 거를 걔도 알지 않았겠냐.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너희를 좀 따라온 것 같다. 근데 너희가 그 갔다던 거기 내비가 안내해줘서 갔다던 그곳에 그 동굴에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냐. 걔가 아무래도 너희에게 무슨 도움을 청한 것 같이 느껴진다. 자기는 그곳에 무언가가 있거나 뭐 도움을 청하려는 느낌이 든다. 근데 너희가 무시하고 가니 너희에게 해코지를 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나서는 무섭기도 했지만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그런 게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친구 차에 가서 내비를 찍었던 기록이 확인을 해보는데 딱 그 옥천에 있었던 그 기록들만 없는 거예요. 헐. 예.
그리고 그게 없으니 블랙박스도 확인을 해봤는데 블랙박스도 거기만 없어요. 거기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는데 섬뜩한 경험이네.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를 처음 경험하신 거예요, 그때?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간헐적으로 조금 많이 봤었던. 네. 이거 봐.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난리님이 네. 온 건 네, 이해를 해요. 근데 네. 그 친구분은 왜 경험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도 같이 봤어가지고 저도 그게 좀 의아하기는 한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옥천 가는 길에 봤던 그 여자 귀신 말고도 또 네. 다른 귀신을 목격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네. 언제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어렸을 때예요. 예.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을 올라가는 그런 나이였고 제가 학원에서 제가 약간 문화의 집 같은 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가 초등학생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곳이었고 제가 이제 졸업반이니까 그 학원에서 수련회 같은 거를 좀 갔어요. 예. 인원은 한 학생들만 해서 한 20명 정도였고 선생님들 포함하면은 한 25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충북 청주에 있는 벌라단집 마을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기억에서도 굉장히 산속에 있던 마을이었고 거기에 도착을 해서 뭐 한지 체험도 하고 이제 뭐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물놀이도 하고 바베큐도 먹고 그러면서 또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러고 노을질쯤에 선생님께서 이장님 댁으로 스피커랑 마이크를 받아와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학생들 중에는 제가 제일 고학년이었으니까 예. 저희는 다 같이 마을에 간에 있었는데 제가 이장님 댁으로 스피커를 가지러 가는 길이었죠. 예. 스피커를 가지러 가는데 이장님 댁이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거기가 막 전봇대 막 전기줄 있고 막 그런 곳에 목이 없는 청소년 정도 되는 애가 전기줄에 앉아 있었어요. 전기줄에 이렇게 앉아서 어디를 보는지는 당연히 모르고 목 위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고 무시를 하고 이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장님 댁으로 가서 스피커랑 마이크를 받아서 다시 오는 길에는 또 그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저기 마을회관을 가서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제 밤쯤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담력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담력 테스트라고 하면 동선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들이 숨어서 학생들을 놀래키고 이런 담력 테스트인 줄 알았는데 이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이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살자바위를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움직여서 갈 거고 그 살자바위에 대한 유래를 좀 알려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유독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살자바위구나. 네, 거기가 그래서 살자바위라는 이름이 붙었고 우리는 다 같이 그 살자바위로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갈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공포심이 스스로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헛것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 같이 30명이 넘는 인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인원들이 다 같이 살자바위로 이동을 했어요. 그 살자바위로 가는 길이 완전 산속이에요. 산길이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틀어주신 사진에는 그 귀신을 봤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목 없는 귀신을 봤던 부분이고 흰색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장님 댁이었어요. 그리고 살자바위로 가는 길은 많이 산속인데 길이 조금 좁아요. 근데 왼쪽으로는 그냥 산이에요. 완전 그냥 바로 산이고 누가 봐도 여기는 산중이야. 예. 네, 오른쪽으로는 예. 전부 다 논이었고 제가 로드뷰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거기까지밖에 못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죠. 예. 네, 그렇게 다 같이 30명이 넘는 인원이 살자바위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거의 맨 뒤줄에 있었어요. 선생님들이랑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길이랑 오른쪽 편에 논이랑 그 경계선에 풀들이 한 종아리 정도 되는 높이로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저기 풀숲 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걸어가니까 그 무언가가 있는 쪽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긴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경계선 쪽으로 딱 지나갈 때 곁눈질로 살짝 봤어요. 예. 곁눈질로 살짝 봤는데
교복을 입은 여자였고 그 풀이랑 얼굴 정면이랑 평행하도록 맞춰두고 눈 알만 굴려가면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곁눈질로 보고 저도 무서워서 선생님을 앞지르고 앞에 있는 친구랑 같이 갔어요. 뒤에서 가다가 그렇게 가는데 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뒤로 돌아봤는데 그 교복을 입었던 그 여자 귀신이 상체를 거의 다 내놓은 상태로 저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상체를 이렇게 돌려서 정면으로. 그때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앞으로 갔어요. 그 모습을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가다가 살자바위 쪽을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이제 코너를 돌아서 조금만 더 가면은 살자바위가 나오는데 그 코너 쪽에 약간 작은 구름다리 철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장님 때 가다가 본 목 없는 청소년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귀신이. 솔직히 그 귀신은 별로 무섭진 않았거든요. 시선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 귀신도 이렇게 지나쳐서 살자바위에 제가 도착을 했을 때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 살자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가 언덕이에요. 밑에는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에 밑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바로 앞에 나무가 길게 자라서 저희가 서 있는 그 길보다 길게 자라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 길에서 나무에 올라탈 수 있는 정도로.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나무를 올려다 보았을 때 한 7, 8 정도 되는 귀신이 밧줄에 매달려 있던 거죠. 그 밧줄이 약간 흔들릴 때 나는 끼익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시선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를 응시를 하고 있었고 그 7, 8 정도 되는 귀신이 조금씩 이렇게 끼익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면서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거죠. 이게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 분위기가 주는 공포가 너무 상당했었거든요. 이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돌아갔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아무리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나는 기억이 저희가 마을회관에 있었고 친구들끼리 뭐 나는 뭐를 봤니 어떤 걸 봤니 어릴 때니까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던 것들은 하나도 얘기가 나오질 않다가 제 친구 한 명이 풀숲에서 봤던 그 여고생 귀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살자바위 쪽에서 봤던 거는 못 봤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아직도 가끔 만나면은 벌라난지 마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가 너무 무섭기도 했고 신기한 경험이어서 가지고. 아니 네. 살면서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예. 보편적으로는. 네. 귀신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뭔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도 받을 것 같고. 아, 네, 맞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분위기 얼어붙을 자체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상 난리님도 네. 진짜 본 건데 네. 이거를 그냥 뭐 귀신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본 적 네. 있어요? 저는 뭐 군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씩 했고요. 그럼 뭐라고 반응을 하던가요? 다들 이제 재밌게 들어주시고 뭐 선임분들이든 뭐 동기들이든 후임이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지어낼 수 없다. 어떻게 상상으로 지어내기도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아까 교복 입은 귀신을 본 사람이 네. 나 말고 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난리님은 나만 귀신을 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귀신 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네.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있는 거. 제 주변에도 네. 그런 무언가를 보는 친구들이 몇 명은 더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네. 자, 오늘 난리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네. 아주 두꺼운 목소리로 저희 곁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앞으로 난리나게 네. 많이 해주실 거라 믿어요. 아직 못하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네, 뭐 다른 이야기가 더 있는데 네네네.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있는 거 그냥 다 네. 풀어주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네. 가능하실 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난리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난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옴니버스 형식으로 군대에서 겪은 아주 또 섬뜩한 괴담들, 바로 군대 괴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날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아주 또 멋진 음성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날리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군대괴담 쪽의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군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귀신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생각보다 귀신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귀신을 봤을 때 또 생각보다 무서운 귀신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렛츠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렛츠가 하면요, 네. 날리님이잖아요. 네. 닉네임을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렛츠 가면 난리 난다 난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확실히 맞는 거죠? 아유 맞을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난리 난다, 난리. 바로 갈게요. 네. 난리님. 제가 총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병 시절 때 당직 근무 설 때 이야기인데 예. 제가 당직 근무를 쓸 때 잠을 안 자기로 되게 유명했어요. 보통은 어이구 피곤한데. 다들 피곤해서 막 다들 잠자고 이러는데 저는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거든요. 당직 근무를 서면서. 당직 근무를 서다가 나머지는 다 잠이 들고 시간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새벽 시간인 거는 확실하고 제가 담배를 피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제가 분부중대였어가지고 1층 저희 막사 현관까지 내려가서 담배를 피려고 하고 내려가고 현관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정면을 보면 연병장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리고 지휘대라고 하죠. 그 연병장 딱 이렇게 지휘관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보이고 그래서 현관에 딱 나와서 담배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는데 연병장 가운데 어떤 여자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여군이 있기는 하지만 여군이 당연히 저기 있을 리가 없고 만약에 연병장에서 뛰고 있던 사람이 남자였어도 전혀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뛴다는 게 달리기가 아니고요.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하늘을 보는 것처럼 계속 점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계속 지그시 보고 있다가 걔가 점프를 딱 멈추더니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제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죠. 근데 제가 1층 현관에 서 있으니까 네. 걔가 이렇게 제 쪽으로 달려오면은 그 지휘대에 가려져요. 어느 구간까지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저도 이제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 지휘대가 높거든요. 그 연병장 밑에랑 비교를 했을 때 예. 뒷걸음질을 치다가 이제 손이 갑자기 그 지휘대 쪽으로 탁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매달려 타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빨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현관 바로 옆인 지휘통제실이었는데 마침 거기서 부관들이 담배 피러 나와서 제가 경례를 하고 담배 피러 나왔다고 한 다음에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행정반으로 복귀를 하고 별일이 없어요. 별일 없긴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간헐적으로 제 앞에 나타나는 거죠. 네, 한 번은 제가 가위를 눌렸어요. 자다가. 제가 일생활관이었는데 잠이 이렇게 들고 눈이 이렇게 스르르 떠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안 움직이니까 가위 눌렸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생활관 문이 끽 하고 알아서 혼자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끽 열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멀리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군화 소리는 아니에요. 군화 소리면 턱턱 뭐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 약간 맨발로 걸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였죠. 저도 가위를 많이 눌려보기는 하지만 이게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보다 청각적으로 들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무섭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얘가 뚜벅뚜벅 천천히 오는데 생활관 쪽으로 진짜 한 두세 발자국만 더 오면은 그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근데 막 벽 끓는 소리가 나요. 아 예. 크크크크크 막 이런 벽 끓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얘가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계속 벽 끓는 소리가 나고 그 문틀을 얘가 손으로 팍 잡는 거예요. 이 손까지만 딱 나오고 제가 잠이 깼어요. 여기서 그 후로 처음 본 거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있던 부대가 해체 부대였어요. 이제 다른 부대랑 합병이 되는 부대여서 저희가 신병이 원래는 10명 들어올 게
두세 명, 많아야 세네 명 이렇게 들어오는 부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당직을 서는데도 불구하고 불침번도 가끔 들어가요. 그래서 불침번은 서는 날이었는데 네. 저희 구조가 T자로 되어 있고 좌측 복도로는 1, 2, 3, 4 생활관이랑 행정반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5, 6, 7, 8, 9 생활관이 있어요. 그리고 T자니까 가운데로 복도가 쭉 있고 불침번 서는 자리가 이 세 군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예. 거기서 제가 선임 근무자고 후임 근무자 한 명이랑 근무를 서는데 좌우를 살펴가면서 원래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근무를 서야겠죠. 근데 보통은 다 떠들잖아요. 막 이제 놀면서. 그러다가 이제 생활관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좌우로 한 번씩 보고 하는데 그 복도에 그 생활관 문 옆에 신발장 같은 게 하나씩 다 있어요. 생활관마다. 저희 생활관 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희 생활관 그 신발장 쪽에 여자 머리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오? 근데 이게 그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눕혀놓은 것처럼 몸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하나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간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듯이 놀래키려는 것처럼 여기서 또 한 번 보고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이제 또 자다가 가위를 또 눌렸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자고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떨다가 눈을 팍 떴는데 이 귀신이 제 상체에 이렇게 올라타서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이제 제 몸을 다 덮고 그 머리카락이 제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 위에 올라타 있는데 그 머리카락 틈 사이로 눈, 코, 입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냥 다 빨간색이에요. 입도 빨간색이고 눈도 그냥 완전 빨간색인 거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제 이마에다가 손톱으로 막 이렇게 뭐를 쓰는 듯이 막 긁는 거예요. 제 이마에다가. 근데 저는 가위를 눌린 거니까 이게 눈을 감을 수도 없는 상태고 계속 저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마에다가 뭐를 이렇게 쓰는 느낌? 근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러다가 제가 가위에서 어떻게든 이거 깨야겠다. 막 움직이는데 안 깨졌는데 제가 뭐에 떨어져서 깼거든요. 얼굴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보통 생활관을 보면 좌우로 침대가 하나씩 있고 간물대들 있잖아요. 본인 간물대. 이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침대, 간물대, 침대, 간물대, 침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간물대에다가 고추 농사 지을 때 땅에다 박는 고추대라고 하나요? 그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거기다 빨래를 걸어요. 옷 같은 거를. 근데 그 고추대가 약해서 책을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떨어져서 제가 얼굴에 맞고 일어난 거죠. 얼굴을 맞고 일어나서 이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 날에도 일과를 시작하는데 제가 장갑차 조종수였어요. 그래서 일과 때 정비를 하는데 제 후임이 장갑차 위에 올라가서 장갑차 위에 있는 장비를 수입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닦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물건을 저한테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는데 제가 조종을 했던 장갑차가 지휘관 장갑차여서 위에 실려있는 게 좀 많아요. 지휘소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걔는 위에 있는 물품들을 내려주고 있는데 뒤쪽에 실려있던 그 지휘소 설치할 때 쓰는 봉이나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풀려서 저한테 쏟아지고 오이구야. 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위험한 일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임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가 풀려서 저한테 쏟아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일가 끝나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막 축구할 애들은 축구하고 그 시간에는 싸지방을 못하니까 뭐 운동할 애들은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뭐 이렇게 노는 시간에도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해서 예. 야구 좋아하는 애들이랑 막 공놀이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공을 받다가 글러브가 찢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얼굴 쪽으로 날라오는 것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이게 끝이기는 한데 오, 독특하다 그래도. 예. 네,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예. 제가 군대에서 두 번째로 봤던 귀신이었고 야, 예. 조금 많이 직접적으로 뭔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그럼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랑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그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때보다 계급이 낮았을 때였어요. 불침번을 설 때였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T자 거 가운데서 불침번을 보통 서요. 그때 정말 제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선임분들한테. 그러면서 같은 얘기를 수없이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좌우로 생활관이 있지만 우측 위에 저희가 있는 층이 1층이라고 하면 2층에도 저희 생활관이 있어요. 근데 2층도 똑같이 T형식이지만 2층에는 좌측으로 1중대가 있고 우측으로는 저희 생활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1층 좌우, 2층 우측 이렇게가 저희 생활관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FM대로 하면은 불침번호 설 때 2층 우측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2층에도 똑같이 화장실이 있고 1층에도 똑같이 화장실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2층 화장실은 안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밤에는. 근데 이제 후임 근무자들이 보통은 생활관을 다 점검을 해야 되니까 2층까지 올라가요. 뭐 저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한 번은 제가 선임 근무자였을 때 보통 금요일 토요일은 막 12시까지 TV를 보게 해주거든요. 24시까지.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제가 1시 불침부 근무였을 때 몰래 TV 보고 있는 생활관이 있나 확인을 하려고 생활관을 다 조금씩 돌아다녀 봤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는 11, 12, 14 생활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11 생활관 앞에가 화장실이에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가서 생활관 쪽을 가려고 하는데 2층 화장실 쪽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스스스스스스 막 이런 소리랑 그 빨래 안 짜고 널어놓으면은 물 떨어지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신경은 쓰진 않았고 이렇게 다 생활관 쓱 보고 다 자는구나 하고 다시 복귀하는데 똑같이 이제 스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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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직감적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궁금하긴 한데 정상적인 소리는 아닌 것 같은 거 같기도 한데 직감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다시 내려가서 후임한테 물어봤죠. 자기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겁주는 줄 알고. 아 그러냐고 한 다음에 다음 불침번 때로 넘어가요. 다음 불침번 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2층이. 2층 화장실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쓰는데 밤에는 제가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2층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2층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서 불을 켜고 문을 열었어요. 저도 좀 무서워서.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불 켜놨으니까. 근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화장실을 보면 그 대변기 칸이 한 4개인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칸이 쓱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약간 붉은 색깔 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러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꿈이에요.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건 꿈이었던 거죠. 근데 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불침번 근무를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조종수다 보니까 네. 잠을 많이 자야 돼서. 근데 신병 하나가 어느 날 들어왔는데 신병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 신병 드라마에 나오는 성윤모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 친구예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조기 전역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러나 싶기도 하면서도 평소에 지내는 거 보면은 막 그냥 하늘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고 대답은 잘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뭔가 좀 나사 하나 빠진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또 이제 당직을 설 때 그 이상한 신병이랑 같은 생활관 쓰는 애가 갑자기 저희 행정반으로 오더니 빨리 와보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애들이 그 친구를 막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애들 다 자고 있을 때 그 이상한 신병이 야삽을 들고 애들 머리맡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놀라가지고 걔를 붙잡고 있었고 저희가 와가지고 제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예. 그때 병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병장님 이러면서 저기 누구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가리키면서 걔네가 화장실 맞은편 생활관이었거든요. 그러고 걔가 야삽을 들고 있었으니 조사를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 막 나누고 그 다음에 휴가를 나갔다 왔을 때 그 친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린 캠프를 간 거예요.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새벽에 한 번 없어졌대요. 근데 찾은 곳은 2층 화장실이었고 그 칸 첫 번째 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 끄고 문 잠궈놓고 가만히 있었대요. 거기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이제 애들은 다 연기다. 빨리 전역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다. 누가 봐도 그러지 않냐. 간부들도 다 그런 소리를 하고 저는 조금 그렇게는 안 봤거든요. 저한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저도 악몽을 꾸고 거기서 무슨 소리를 분명 들었는데 계속 걔가 저한테 그때 화장실 가르치면서 저기 누구 있습니다 이러고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별의별 일들이 많네. 예.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저는 네. 이 이야기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예. 세 번째 이야기는 거의 말년 때 이야기인데 저는 1생활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원이 계속 없다 보니 생활관 개편을 하기 위해서 같은 월에 들어온 동기들이죠.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8생활관으로 갔어요. 제가 8월 군번이어서 8생활관으로 갔는데 거기는 다 8월밖에 없었거든요. 개편이 돼서 8생활관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가위를 한번 눌렸어요. 네. 어떤 가위냐면 제가 그 첫 번째 이야기 때 그 귀신 때문에 제가 머리맡을 복도 쪽으로 하고 잤거든요. 아, 네네. 팔생활관에서도 저는 항상 저 혼자만 머리를 복도 쪽으로 하고 잤어요. 그때 가위를 한번 눌린 게 자고 있다가 문이 열려요. 네, 뚜벅뚜벅 누가 이렇게 문을 닫고 저희 생활관에 들어오는데 군화 소리예요. 그리고 열쇠 소리도 나고 그냥 당직 근무자인가 보다 이러고 자고 있는데 안 나가요. 그냥 계속 저희 생활관 가운데를 빙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면서 막 혼자 쭝얼쭝얼 거려요. 막 욕도 하고 막 혼자 뭐 못 알아듣는 소리 막 쭝얼쭝얼 하는데 약간 뭐가 물비린내도 나요. 근데 눈도 안 떠지고 몸도 안 움직이니까 이게 가위인 거죠. 얘가 안 나가고 그냥 생활관 가운데를 계속 이렇게 돌아요. 동그랗게 빙빙빙빙빙. 그러고 가위에서 빼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똑같은 가위를 눌려요. 또 저희 생활관 들어와서 또 저희 생활관 가운데를 빙빙빙빙빙 돌고 또 혼자 쭝얼쭝얼 거리면서 이제 생활관 애들이랑 담배를 피면서 저희 생활관에도 귀신을 보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가 저한테 야 나 가위 눌린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생활관 들어와서 빙빙 돌아 이러더라고요. 나도 그 가위를 눌린다고. 그래서 생활관 애들끼리 얘기를 해보니 저희가 8명이었는데 4명이 꾸는 거예요. 4명이 똑같아요. 똑같은 꿈을 꾸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섭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가 뭐를 하지도 않고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냥 빙빙빙빙빙 돌기만 해요. 쭝얼쭝얼 거리면서. 그러고 또 그 꿈을 한 번 더 꿨거든요. 이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는 눈이 또 떠져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들어오고 또 이제 계속 또 빙빙빙 도는데 눈은 보이는데 제가 머리를 복도마취 대고 자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쇠 짤랑짤랑 거리고 약간 물비린내 나면서 계속 또 쭝얼쭝얼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돌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문 쪽으로 막 달려가서 문을 탁 열고 나가요. 그러더니 또 어딘가가 문이 열리고 어딘가가 또 문이 닫혀요. 그럼 얘가 다른 데로 갔다는 소리인데 제가 8생활관이니까 9생활관 또는 7생활관으로 갔다는 소리거든요. 가까운 데로 갔으니까. 또 그러고 가위에서 깼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저희 생활관 애들이랑은 그 꿈을 또 안 꾸게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안 하게 됐고 7생활관은 후임생활관이고 9생활관은 선임생활관이었는데 7생활관에서 후임이 자기 가위 눌린다고 그 내용이 저희 생활관 애들이 꿨던 그 내용인 거죠.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계속 생활관을 빙빙 돈다. 예. 근데 자기도 처음에는 당직 근무자인 줄 알았다고 막 열쇠 소리 들리고 군복이 슥슥 스치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해줬죠. 그거 우리 생활관 애들도 꿨다. 근데 내가 마지막에 꿨을 때는 걔가 우리 생활관을 나가서 어디론가 갔는데 그게 너희인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두 번째 했던 이야기에서 제가 화장실에서 봤던 그 걔가 얘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나중에 간부님한테 들었던 거는 예전에 2층 화장실이 샤워장이었대요. 네.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한 곳이었는데 거기가 화장실로 바뀌었던 이유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후임이 괴롭힘을 좀 심하게 당하고 네. 옛날이었으니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가 화장실로 바뀌고 샤워장이 아예 1층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1중대에서 어떤 병장이 거기 화장실에서 졌어요. 어떤 병장이. 네.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거기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병장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돈 나가는데. 그쵸. 다행히도 죽지는 않았고 다리가 부서졌고 막 그때 폴리스 라인도 쳐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냥 아예 2층 화장실은 폐쇄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날리님께서 군대 괴담 이야기 3가지를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이야기 표현을 잘해주셔가지고 더 섬뜩하게 들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진짜 좋지 않으세요? 이런 저음의 목소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목소리가 완전 동굴인 날리님께서 난리나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는 정말 그냥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귀신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인들이 겪었던 군대 괴담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